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을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곳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부자들은 새롭고 가치 있는 물건을 좋아하지만 가난한 집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도 집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볼 수 있답니다. 이번엔 땅에 돈을 묻는 토지 투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울의 특별한 지역들, 세종시 같은 곳은 땅값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땅은 어떤 용도로 쓰이냐, 얼마나 넓으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올 만한 곳의 땅이나 빌라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아파트는 지금 당장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건의 값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모든 물건에는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가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물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살기 좋은 곳은 편안해서 가치가 높고, 상가는 돈을 잘 벌 수 있어서 가치가 높은 식이죠.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물건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간답니다. 투자는 뭘까요? 지금은 좀 싸지만 나중에 아주 비싸질 만한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투자할지, 어떤 종류의 물건인지, 건물인지, 땅인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또 오래된 동네를 새롭게 만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답니다. 집을 사거나 팔 때 내는 세금도 잘 알아둬야 해요. 돈을 불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돈 말고도 컴퓨터 속 가상화폐, 나라가 약속한 채권, 진짜금, 그리고 회사의 주인이 되는 주식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나 집 같은 부동산도 아주 중요한 투자 방법이랍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많이 돌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돈의 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건값도 달라질 수 있답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농사를 짓는 땅이나 자연을 지키는 땅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처럼 꼭 필요한 곳이자 돈을 불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물건을 파는 상가, 공장을 짓는 공업용 땅, 그리고 도로, 공항처럼 모두가 함께 쓰는 공공용 땅도 있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지만 사람들에게 계속 필요한 것이죠. 투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미래에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물론 조금의 위험은 있을 수 있지만요. 투자를 잘하려면 몇 가지 생각을 해야 해요.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이익을 얻고 싶지만 늘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랍니다. 부동산은 그 위치가 어디인지, 누가 주인인지,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모습의 건물인지에 따라 모두 달라져요. 집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부터 여러 채를 가진 사람까지 다양한데요. 정부는 집값이 너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집을 계속 지어 공급하려고 노력해요. 사람들이 집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수요와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 공급과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사용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기도 해요. 어떤 집이 10억인데 내가 2억만 있다면 나머지 8억은 다른 사람의 전세금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집을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살면 결국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오르고 이는 다시 집값에도 영향을 주게 된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부동산은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거나 정부의 규칙이 바뀌는 등 여러 가지 흐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주인인지,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모양의 집인지 같은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요소들이 바뀌면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도 함께 달라질 수 있답니다. 물건의 가격과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다른 나라와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는지, 은행 이자 금리가 얼마인지 같은 큰 이유들이 가격에 영향을 줘요.
또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는지 수요와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공급도 중요하죠. 정부도 집을 사거나 전월세로 살지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답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내용을 바탕으로 특히 서울의 어떤 지역에 있는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투자란 무엇인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할지,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재개발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개발 사업은 오래된 동네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일이에요. 이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옛날 집들이 새 아파트로 바뀌죠. 각 집이 새 아파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땅은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새 아파트의 권리가 달라져요. 때로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다세대 주택을 가진 분들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땅값을 정할 때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을 참고해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땅들이 얼마에 팔렸는지도 함께 살펴봐요. 땅값이 변한 정도, 그 지역의 특징, 그리고 개별 땅이 가진 특별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최종 가격을 정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땅이나 건물의 가격을 정할 때는 언제 그 가격을 따져볼 기준 시점, 주변 지역은 어떤지, 그리고 해당 물건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봐요. 또한 그 주변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거나 큰 변화가 생길 경우에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따져서 가장 알맞은 가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